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들입니다. 장 보는 남자 시간, 오늘은 우리 식탁과 관련된 에그플레이션 얘기 최근 들어 또 다시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최근 들어 좀 비가 내렸습니다만 가뭄 문제가 이어지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국한돼 있는, 글로벌 시장에 확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에그플레이션이 예전에 어떻게 됐었나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봐야 되는데, 보도 내용들이 몇 가지가 공통 분모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시고 나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흐름을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에그플레이션은 사실 농산물과 직접 관련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농산물가 폭등, 에그플레이션 덮치냐 이렇게 얘기 나온 타이틀로 인해서 가만히 보면 아마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시장에 가서 사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작게는 44%, 많게는 80% 이상 올라선 모습을 보여서, 무나 또 배추나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농산물 쪽에 상당 부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걸 안 쓰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항시 증권시장의 화두로 부각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그 내용을 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농산물 값이 폭등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라고 하는, 정부에서는 보통 이런 농산물 관련된 부분을 통제를 하고 또 어떠한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격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수급 조절 단계가 안정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올라 있는 부분인데, 이미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심각 경보로 올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으니까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이 직접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것이 커지고 높아지게 되면 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엄청나게 크게 돼 있죠. 그런 게 바로 이 에그플레이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를 단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난 7월 9일 도매 가격입니다. 얼마 안 된 바로 최근의 가격권인데, 무하고 대파는 80% 이상 훌쩍 올랐죠. 작게 오른 거 마늘, 감자 같은 경우도 20% 이상 훌쩍 올랐다면, 1년에 우리 만약에 물가가 20% 오른다 그럼 난리 나겠죠. 근데 이미 이런 이 단면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면은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건 클 테고, 또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증권시장에선 관련 종목군의 움직임의 어떤 소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지금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기상 이변은 올해나 작년이나 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매년 있어 왔습니다. 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필리핀 쪽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온 태풍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나 중국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이 지구촌 자체가 환경 쪽에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은 이 곰들도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이어진다면은 아마도 이제 백곰이 거의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각한 얘기도 나오는 게, 그게 다 기상 이변 때문에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 부분, 또 경제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바로 에그플레이션이라 볼 수 있는데, 자, 그다음 내용 보게 되면은 이 에그플레이션이 사실은 환경 문제에 직접 연결고리가 있어서 타격을 주는 거지만, 거기에 인위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바이오 디젤을 생산한다라고 해서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걸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죠. 자, 왼쪽에 바이오 디젤 생산은 유럽연합하고 미국과 합하면은 거의 한 80%. 이쪽이 죄다 먹거리를 갖다가 연료화 시킨다는 거,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여기 보면 에탄올 생산, 바이오를 갖다가 또 에탄올 생산하는 거, 디젤이나 에탄올 마찬가지로 이제 연료인데, 여기 보게 되면 미국과 브라질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먹거리가 아닌 연료화 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커지고 있어요. 작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것에다가 경기가 이러저러서 경기도 안 좋은 판에 여기에 에그플레이션이 갖다
오버랩 돼버리면은 상당히 그 타격이 커질 수 있겠죠. 또 그런 게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내용 보게 되면은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곡물 자금률이 100%다. 그럼 에그플레이션이 지구촌에 덮쳐도 그냥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 OECD 국가별로 해서 이 한 10년 전 겁니다만 최근 자료가 조금 리얼하게 나온 게 없어서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프랑스나 체코, 헝가리, 독일 이쪽으로 그러니까 동유럽과 유럽 쪽으로는 곡물 자금률이 큰데 우리나라는 곡물 자금률 25%, 일본도 2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와야 되는 거죠. 콩도 사오고 밀도 사오고 다 사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는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해 또 비껴가라는 법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된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그 곡물 자금률이에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럼 22%가 자금률이면 78%는 사와야 된다는 거죠. 곡물가가 떨어지면 좋은데 그리고 풍작이면 좋은데 곡물가가 올라가 버리고 흉작이 돼버린다면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걸 갖다가 원료로 해서 만드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그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면 될수록 우리한테는 특히 뭐 우리뿐 아니라 자금률이 곡물 자금률이 낮은 나라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타격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그 신흥국 조금 이제 좀 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흥국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더욱더 문제가 커집니다. 왜? 먹거리 쪽으로. 요거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경제학계에 쓰는 용어 보면은 엥겔 지수라고 있죠. 돈 번 거에서 먹거리로 나가는 비율이 몇 %냐 따지는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요 밑에 조금 진하게 칠해진 부분이 식품 관련된 부분이에요. 인도는 60%, 여기 OECD 평균이 15%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에그플레이션이 부각이 된다면은 글로벌 시장의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걸 또 증권 시장에서는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 특히 그 아주 그냥 요게 가장 업데이트된 건데요. 요거 시카고 머천다이징 익스체인지에서 그 따온 내용입니다만 그 옥수수 관련돼서 선물 가격이 급등하다가 그러니까 6월, 7월에 급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중순부터 막 주저앉아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되면 그것도 상당히 타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다가 7월 중순에 내려서는 모습을 선물입니다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증권시장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냐면 상당히 많아요. 비료 관련된 종목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게 종목들이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몇 개만 보는데 일봉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에그플레이션이 오늘 나왔다 내일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멀찍이 봐야 돼서 몇 개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월봉으로 봤는데요. 남해화학인데 계속해서 내려서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6 올라가는 모습이고 올해도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우상향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에그플레이션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반드시 체크를 좀 하실 종목 중에 하나고 요거는 이제 효성 OMB인데요. 이건 비료라는 측면보다는 사실 뭐 먹거리 관련된 부분 이런 쪽으로 조금은 더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 이유는 뭐냐? 사실 우리가 그 농산물 쪽에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하는 종목 더 보겠습니다.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전혀 움직임이 없죠. 저기 보시게 되면 2009, 10, 11, 12, 13, 14 계속 없는데 올해 들어서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도 내용이나 또 시장에서 어필되는 부분들이 에그플레이션을 자꾸 부각시킨다라면은 거래가 늘어난 건 거기다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 종목 중에서 거래 늘어나는 종목은 별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시는 뭐 그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